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 벌써 또 토요일 됐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주자분이 쓰시던 지금 악기를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 36만 번 모델인데요. 셀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악기는 슈퍼 액션 1이라고 하는데요. 좀 귀한 악기에 속합니다. 예, 특별한 악기죠. 슈퍼액션 1. 슈퍼액션 1은 생산 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1980년도부터 85년 정도까지 생산됐던 악기이기 때문에 마크 7처럼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픈 손가락이다. 뭐 말이 안 되나? 아, 쉬- 마크 세븐도 생산된 기간이 불과 한 6년, 5년, 6년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슈퍼액션 1을 생산했는데 생산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래서 곧 슈퍼액션 2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짧게 생산을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완성도가 있고 좋으면 쭉 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악기가 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조명을 다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희귀하니까 악기가 이제 생산 대수가 많지 않으면 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접을 받는데 그거는 그 당시 시점은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서요. 그럼 보세요. 이 악기도 1983년도 악기니까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93, 2003, 2013, 2023. 뭐 무려 한 40년 세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조명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데 이 악기의 장점은 진동감이 좋은 게 장점이에요. 경고성이 있고 그게 정말 장점입니다. 지금 이 악기는 수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고 지금 전체 분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악기의 가장 문제의 경우는 뭐냐면 직관형 스트레이트형 악기는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요.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무게 중심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쪽 부위, 이쪽 부위가 매우 취약해요. 뭐에 취약하냐면요, 무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마크 6나 또 슈퍼 바리스타 액션이나 여러분들 잘 소프라노는 못 보셨을 거예요. 슈퍼 바리스타 액션 이런 거. 하지만 저는 몇 번 작업을 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요. 악기 케이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슈퍼 바리스 액션이나 마크 6나 이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방을 보시면 여기를 바닥에서 대주고 또 이쪽에서 바닥에서 대주고 하는 방식의 형태의 가방으로 돼 있어서 이쪽 부분이 내부에서는 가방을 열어보시면 이쪽 부분이 떠 있어요. 예, 뭐 소모품 넣기도 하고 뭐 그러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 공간이 공간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닫고 이쪽 부분이 닫는 상황 속에서 무게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무게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반복적으로 어, 가방에 놓거나 악기 구조상 여기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내려앉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형 악기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쳐다봤을 때 육안으로 들여다봤을 때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선의 형태를 띠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 네, 이게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로 보인다는 것은 어, 구조상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음,
악기를 한번 소프라노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쳐다보셔서 이쪽을 바라보셨을 때에 얘가 직선의 형태를 정확히 띠고 있는가. 의외로 직선의 형태를 정확히 띠지 않은 악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악기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득이하게 사실은 수리를 다 했어요. 다른 샵에서 수리를 다 한 악기예요. 근데 연주자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연주를 못해요. 계속 걸리고 계속 잡음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셔가지고 지금 악기를 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여기서 들여다봤을 때 여기가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기 경우는 과거에 그 충격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인력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신데 벨이 악기 떨어뜨려서 벨이 눌렸다, 찌그러져서 내가 어느 정도는 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악기를 그 1.5m, 1m 이상에서 떨어뜨리면은 그 충격이 가볍지 않은데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벨이 우그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사실 통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벨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충격 전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고자 해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보내주신다 하셔서 받았어요. 근데 봤더니 이분이 어떤 뭐 파이프 이런 걸 동원하셔가지고 나름 피신다고 피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악기를 수리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문제를 수리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리예요. 이 문제를 수리하고자 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수리라고 하기 곤란해요. 예, 이해되시죠? 악기를 수리한다, 여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를 바르게 수리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수리하고자 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이것은 수리라고 하기가 곤란하고, 그렇게 수리하는 분들은 수리를 좀 더 세밀하게 배우셔야 돼요. 예, 정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악기를 수리한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걸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걸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수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분께서 그걸 피고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손을 대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손을 대도 그분께서 만들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스크래치나 찌그러짐이나, 예, 이건 뭐 양은 냄비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만족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왜냐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 작업하는 사람에서 작업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분께서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신뢰하시는 작업자에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결과를 도출하셨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해보시면서 안 되셔가지고 사실 전화 주신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이러고 이제 통화는 끊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애석하게도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그 선생님들께서 인정하시는 그 곳에 가셔서 의논하시고 결과를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예. 아무쪼록 사고 없으시고 건강하게 악기 쓰시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나마 공기질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또 대화할 거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